자, 이어서 모닝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장 전 보셔야 될 6가지 핵심 소식이 되겠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어제도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틀 연속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로봇의 웹툰, 네이버를 좀 보자는 얘기가 있고요. 원전 키워드, 거기에 밸류업 쪽에서 KB금융과 개별적으로 초전도체, 오랜만에 좀 다시 한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치적인 이슈로 결국 예상대로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가 선출이 되는 흐름이었는데요. 내용들 알아보겠습니다. 김은별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모아봤습니다. 오늘도 6가지 소식들 준비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 6가지 소식 헤드라인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이제 내일과 내일 모레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사상 최대 2분기 실적이 다시 한번 기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로봇에 이어 웹툰까지 글로벌 투자기관에서 다시 한번 네이버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웹툰이 상장한 가운데 이 웹툰과 관련돼서 모멘텀을 보며 목표가를 크게 높이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다음 달에 체코를 방문해서 원전 프로젝트 정상간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체코 총리와 통화를 통해서 원전 르네상스를 맞아 세계 시장을 함께 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KB금융이 2분기 순이익을 1조 7천억 원 가까이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대 분기 실적으로 평가받는 가운데 주주환원 정책까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초전도체 LK99에 대한 검증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권영환 교수는 고순도 샘플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국민의힘 새 대표의 한동훈 대표가 당선이 됐는데요. 62.8%를 득표하게 되면서 이변 없이 진행됐습니다. 관련 종목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6가지 소식들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 실적과 관련된 현대차그룹의 소식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현대차그룹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계속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써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분기 최대 실적이 되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전기차 캐즘 현상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그룹이 실적을 역대 최대로 기록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결국 하이브리드 차라든지 고수익 차종에 집중하면서 발빠르게 위기를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일단 FM 가이드에 따르면 현대차의 올해 2분기 실적 전망치는 매출액은 44조 65억 원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한 수치고요. 영업이익은 4조 2,181억 원으로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아도 매출액이 27조 6,727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5%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요. 영업이익은 3조 6,518억 원의 실적이 전망되면서 같은 기간 7.3% 증가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증권가에서는 이 기아가 올해 2분기 사상 처음으로 4조 원대 영업이익을 낼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캐즘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와 기아는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하이브리드 차와 고수익 차종 판매 집중이 실적 개선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현대차가 투싼이나 산타페 같은 인기 차종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하기도 했었고 기아가 올해 초에 하이브리드 차 라인업을 강화하는 중장기적인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다는 점이 주요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내일과 내일 모레 있을 실적 발표 나란히 살펴보시면서 관련 종목 역시나 현대차, 기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이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한 지 조금 지났는데요. 로봇에 이어서 웹툰 플랫폼 같이 네이버의 서비스가 최근에 세계적인 IB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ICT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IB 골드만삭스와 미국의 대형 IB 에버코어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22일 투자 리포트를 통해서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네이버 웹툰의 모기업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목표 주가를 높였는데요. 각각 62달러와 30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목표가는 주당 21달러였던 공모가의 3배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에버코어는 웹툰 엔터테인먼트를 웹소설과 웹툰 분야의 유일한 글로벌 플레이어다라고 평가를 주면서 유료 콘텐츠와 IP 사업 그리고 광고 같은 웹툰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 가능성에 집중 조명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2029년까지 연평균 20% 이상의 매출을 낼 것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렇게 글로벌 투자자들이 호평을 내게 되면서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전날에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블랙록 역시나 최근에 웹툰 엔터테인먼트에 주식 5천만 달러를 투자했다는 점에서 글로벌 기관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역시나 관련 종목으로는 국내에서 네이버까지 확인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원전과 관련된 모멘텀 다시 한번 불거질 수가 있을까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원전 분야를 비롯해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원전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과 양국 간 경제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피알라 총리의 초청으로 9월 중에 체코를 방문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체코 원전 사업의 양국 모두 원전 사업의 역량이 획기적으로 증강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앞으로 양국이 함께 손잡고 세계 시장으로 진출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일단 양 정상은 이번에 원전 사업을 계기로 교역이나 투자, 첨단 산업 전반으로 협력을 확대해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더욱더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라는 점들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 매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주한 체코 대사와의 단독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원전의 2기 추가적인 수출에 대한 가능성도 열렸고요. 이뿐 아니라 원전에 이어 고속철도도 협력을 하고 싶다라는 멘트들이 있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관련 종목 일단은 원전 쪽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서정기전, 한전산업, 한전기술 같은 종목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실적 관련된 소식입니다. KB금융이 홍콩 ELS 관련 대규모 손실보상 여파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3조 원에 근접하는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굉장히 양호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습니다. KB금융은 2분기 실적이 1조 7천억 원대를 달성하면서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2조 7,815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7%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ELS 관련 이 손실보상 관련 대규모 비용 발생이나 순이자 마진의 하락 영향으로 약간 이렇게 됐는데요. 하지만 2분기만 놓고 봤을 때 당기순이익이 1조 7,324억 원을 기록하게 됐고 전년 동기 대비 15% 늘어난 수치이기도 합니다. 시장의 전망치였던 부분을 훨씬 더 크게 상회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분기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일단 비은행 계열사의 이익 기여도가 40% 가까이 육박했다고 보는데요. 비은행 계열사들의 성적이 이번에 크게 개선됐다고 합니다. 이런 영향으로 KB금융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KB금융 함께 살펴보시면서 시간외에서도 함께 조금 상승하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잠시 뒤에 리포트에서도 함께 증권가의 분석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동안 잊혀졌던 테마죠. 바로 초전도체 관련 소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상온상합 초전도 물질 가능성으로 주목을 받았던 LK99을 개발한 국내 연구자가 학계 검증을 받기 위해 조만간 고순도 초전도체 LKK17의 샘플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량 양산을 위한 기술도 마련한 상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권영환 고려대 연구교수는 LKK17 기술 연구개발 진행 현황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자신이 개발한 초전도 물질이라고 주장하는 LKK17 개발 계획에 대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일단 학계에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인 준비들도 모두 마쳤다고 하고요. 조만간 관련 내용들을 담은 논문까지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는데요. 앞서서도 이렇게 LK99 관련된 논문을 논문사전 공개 사이트 아카이브에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좀 주장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 초전도체 관련된 내분들을 겪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지난해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조사 결과 위원회는 권 교수의 행동에는 의혹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날 간담회에서는 LKK17의 초전도 특성을 확인한 실험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퀀텀 포트를 설립했다는 소식과 더불어 23일 LKK17 관련 간담회를 또 가졌다는 점에서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시간외에서 튀어오르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CCS나 선암, 아센디오, 신성 델타테크, 다보링크 같은 종목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외에서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CCS 특히나 시간의 상한가 기록하며 3,035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아래쪽으로 선암이나 신성 델타테크까지 오랜만에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 오늘 정규장에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새 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선출이 됐고요. 경기고양 킨텍스에서 열렸던 전당대회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까지 당원 투표 합산을 해서 과반인 62.8%를 득표했고요. 결선 투표 없이 승리를 확정하게 됐습니다. 일단 표 차이도 꽤나 컸는데요. 원희룡 후보는 18.8%, 나경원 후보는 14.6%를 각각 기록하게 됐습니다. 최고위원에서는 장동혁, 김재원, 인교환, 김민정 후보가 청년 최고위원으로 는 진종호 후보가 선출이 됐습니다. 네, 일단은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도 주목을 해볼 만한 뉴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한동훈 대표 관련 테마 종목들이 시간에서 함께 상승했습니다. 협진이나 덕성, 채시스, DTNC, 아로 같은 종목도 움직였으니까요. 최근에 시장이 갈 곳이 없을 때 테마주로 몰리는 성격 속에서, 이 묶이는 성격 속에서 관련 종목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 6가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모닝뉴스였습니다.